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3단계죠. 지금 19살이라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16살도 결혼하고 다 했습니다. 애 놓고 다 살았습니다. 15살도 결혼하고, 특히 요즘은 더 세상 물정을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 아닙니다. 살아보시니까 19살, 20살도, 주변에 친구도, 유치원부터 친구도 만나보고 또 미술 실기학원에 가서 선생도 만나고 학교 선생도 만나면 인상 더럽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애들이라서 모르지 않습니다. 일단 인상을 보는 거죠. 인상. 이 사람의 인상을 보면 이 사람 성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밝은지, 목소리가 맑은지, 행동이 올바른지, 빼딱에 앉아 있는지, 감정 변화가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면접관의 구성입니다. 대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 때는 교수들 낙하산 많습니다. 연고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력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이든 꼰대들이나 좀 학과장 정도 되는 사람들, 원로 교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나오는 그런 학교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이 많아봤자 교수들 기껏 해봐야 6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어른이라 제가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애들인데. 그잖아요. 65살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인데도 이 자식들이 저가 나이 들었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제로는 제자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성별이 편향적이거나 여자만 쫙 있다든지 남자만 있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최소한 좀 약간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미래거든요. 나의 미래. 남자든 여자든 그게 미래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면접관을 오면은 또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명문대 빨고 이진급, 좀 밑으로 대학 가면은 외부 면접관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교수들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접관에 질문하는 방법들. 대학의 장점이나 사실은 뭐예요? 너가 똑똑하니까 내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학생이 자기 세일즈를 해서 대학을 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세일즈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진짜 너 바보가 예를 들면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 너를 4년 동안 나를 딱 믿고 따르면 너를 진짜 유명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좀 우리 학교 와.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실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볼게.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잠깐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건방진 태도죠. 건방진 태도인데 이걸 누구도 건방지다고 얘기를 못해요. 저도 얘기를 안 하죠. 어쨌든 대학의 장점이나 교과 과정도 학생의 내 실력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의 실력이나 인성을 파악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작품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유 없이 압박 면접을 한다든지 면접에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기록된 자료 여기에 치중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면접에서 이 사람들이 변별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변별력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성적이 떨어지는지, 내가 성적이 좋으면은 무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은 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면접이 변별력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면접관은 뭡니까? MZ세대와 공감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 잠재력이거든요. 19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릇만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4년 동안 잘 키워서 유명한 예술가를 만드는 게 교수들의 목표고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 임무를 할 책임감이 없으면 교수질을 하면 안 돼요. 숟가락 놓고 집에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그런데 성장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논리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뽑아야 그 학과가 발전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자기하고 코드만 맞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로 인식해야 돼요. 학생이 제 종이 아니에요. 늦게 태어났을 뿐이지 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실력 늘 것 같으면 뭘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90, 100살 먹은 놈들이 전부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1살짜리도 100살 먹은 사람보다 더 현명할 수 있고 더 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돼요. 파트너라고요. 교수들도 면접관들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학부모님들도 선생들 만나면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애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도 학교에서 루틴하게 일상적인 반복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력도 안 늘고 이미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창의성도 얻고 하려면 질문의 태도가 다르고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도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교수인데도 50, 60인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수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의 간판보다는 교과 과정이 좋다든지 교수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로가 뭡니까? 파트너로서 공생입니다. 공영 서로 영광스러운 길을 같이 가는 것이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커가는 거죠. 월급은 사실은 밥 먹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거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교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부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교수의 인간성이 좋아야 되느냐 실력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인간성도 좋고 실력이 좋으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미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인간성은 더럽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수가 실력은 개떡 같은데 인간성은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근데 만일에 뭐 경영학과나 법학과 같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미대나 예체능 예술계는 인성 개떡 같아도 실력 좋아야 됩니다. 실력. 인맥 좋고. 애들을 조지더라도 뭡니까? 실력이 꽤 조지면 괜찮아요. 애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실력도 없으면서 조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체능은 뭡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의 조금 더 중요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인간성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교수의 인간성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는 게 뭔가 대학을 판단한 요소입니다. 면접 간의 인상, 뭐 교수입니다. 교수의 인상이 좀 좋아야 되고요.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얘기한 사람의 그 컨텐츠보다 사실 목소리에 호감이 더 가거든요. 목소리가 약간 호소력이 있고 안정적이고 클리어해야 됩니다. 탁한 목소리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제 술 먹어서 탁한 게 아니고 원래 탁한 겁니다. 원래 탁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돼요.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소리가 좋으면 뭐든지 누구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의 구성, 아까 얘기 드렸죠. 나이, 뭔가 면접관 젊은 교수도 있었고, 나이 든 교수도 반드시 흰머리 희끗희끗한 놈도 한 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한성으로 있는 그런 조직은 분명히 학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관의 태도,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학생 보고 내가 인만에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열심히 설명해봐. 네 장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은 학과 가정하고 너를 진짜 어떻게든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밥도 안 먹고 퇴근도 안 하고 매일 도서관에서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360, 24시에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네 작품 못하면 내가 같이 만들어줄게. 흙도 내가 비벼줄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제가 거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면접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관의 실기 능력 평가, 면접관도 좀 작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괜찮은 작품 해야 됩니다. 예체능은. 쟤도 못하는데 애들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성도 조금 봐야 되고요. 근데 너무 개떡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는데 애들을 조지는데, 애정이 있어서 조지는 거하고, 자기가 열등감이 있어갖고 조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애들 조지는데 열등감에 조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애정이 있어서 조지면 자식도 알아듣고 제자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좀 모진 얘기도 하지만 들으면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는 선생들이 사실은 애정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감정에 의해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지리산 골짜기인데 그때는 제가 그 다닐 때 전기도 안 들어왔습니다. 뭐 산 골짜기에 아주 골짜기 해발 몇백 미터에 그 읍내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차도 하루 안 다니는데 거기서 오고 하니까 그거 오면은 귀양 온 거예요. 선생들이 그거 제가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와가지고 와서 밥도 제대로 없고 뭐 시골에서 촌지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시골 다락농 농사 짓는 사람 돈도 없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와서 하면 그거 푸는 방법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진짜 뭐 뺨도 많이 때리고 어린 애들 막 초등학교 1학년도 뺨 때리고 이랬거든요. 정말 인간성 더러운 놈들이 많았죠. 저는 욕했어요. 지금도 욕합니다. 애정이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인성도 중요합니다. 면접 간의 어깨 인지도, 예술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판받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제자라는 게 내 살아가는 도움이 돼야지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면접 간의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죠? 자기가 예술에 대한 어떤 열정, 실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롤모델이 돼야 돼요. 롤모델이라는 게 20살의 롤모델이 뭡니까? 40살의 롤모델, 60살의 롤모델, 80살의 롤모델, 100살의 롤모델이 달라야 돼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지금 유명한 내가 로댕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얘기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로댕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피카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빨리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작품에서 열정을 가졌을 때의 롤모델, 또 내가 교수로서의 또 롤모델, 내가 또 일정하게 자녀를 키웠을 때 롤모델이 달라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롤모델이 계속 시프팅 하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롤모델 하나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초등학생 때도 이순신, 중학생 때도 이순신, 60이 돼서 이순신이 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자꾸. 롤모델로 적합하냐에 따라서 굿 유니버시티인지 명문대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